다 늙어서 뭘 해.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나이 들수록 자꾸 움츠러들게 되거나 예전 같지 않은 몸, 줄어드는 인간관계, 괜히 말 꺼냈다가 무시당할까봐 입국 닫게 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낸 경험이요. 근데 말이죠. 그게 진짜 나이 든다는 것일까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끊어낸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나이 들수록 꼭 끊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노후를 살기 위해서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나도 그래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 얘기는 여러분 얘기일지도 모르거든요. 첫 번째, 나는 이제 늙었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요즘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하고 계세요? 실제로요.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에 있고, 하루 종일 TV 켜놓은 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박혀요.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올해로 74세인 정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고 자식은 지방에 살아서 혼자 지내셨대요. 처음엔 스스로 뭐라도 해보려고 문화센터도 가봤는데 나이 많은 사람 취급받는 게 너무 불편하고 눈치 보여서 그만두셨대요. 그러다 점점 말수도 줄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게 된 뒤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이젠 내 역할은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는 거죠.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어르신 라디오 방송반을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우연히 보게 되셨대요. 처음엔 내가 뭘 한다고 싶었지만 예전에 상담원으로 일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래도 한번 해볼까 싶어 용기 내서 지원서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도 보고 짧게 자기소개도 하고 면접관이 요즘 어르신 중에 이렇게 목소리 또렷한 분 흔치 않은데. 라는 말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면접 결과는 놀랍게도 합격. 지금은 매주 라디오 사연을 직접 읽고 방송 멘트를 손으로 써서 연습하고 청취자 편지에 손편지로 답장도 쓰고 계세요. 내 목소리 듣고 위로받았다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죠.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요. 나는 늙었어라고 말하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도 다치고 삶이 멈춰요. 근데 아직 해볼 수 있어.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자극이 돼요. 생각이 변하고 하루가 달라져요. 왜 이걸 끊어야 하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자기 비하는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어요. 뇌도 몸도 감정도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그냥 낡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낡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 후반이 진짜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해서 전시회 여는 분도 있고 손주에게 스마트폰 가르쳐주는 할아버지도 있어요. 달라진 거요? 생각 하나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늙었어라는 말 오늘부로 그만해야 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막고 있었던 거니까요. 둘째, 불필요한 인간관계. 미안한데 이번에도 좀 도와줘. 뭐밖에 없어서 그래? 이 말 자주 듣는다며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그걸 당연하게 가져다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소진이에요. 올해로 72세인
이순자 할머니는 몇 년째 이웃 아주머니 부탁을 들어주고 계셨어요. 장 봐달라. 병원 같이 가달라. 택배 좀 대신 받아달라. 부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느새 심부름 리스트가 됐대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괜찮았다고 해요. 도와주는 게 싫진 않았거든요. 심심하기도 하고 사람 도우면 기분도 좋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순자 할머니 본인이 다리를 삐끗해 병원에 가야 해서 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대요.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혹시 이번엔 같이 병원 좀 가줄 수 있을까? 근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답니다. 나 요즘 너무 바빠요. 다음에요. 다음에.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딱 알게 되셨대요. 아, 이 사람한텐 내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불러서 써먹는 사람이었구나. 사람 돕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일방적이라면요. 돌아오는 건 고맙다도 아니고 늘 미안한데 뿐이라면요. 그건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일이 돼요. 왜 이걸 끊어야 하냐고 물을 수 있죠. 노년에 남은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그걸 빼앗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 도둑이에요. 반대로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시간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여유가 생겨요. 가끔은 거절도 해봐야 해요. 이번엔 내가 좀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됐대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용기 내보세요. 내가 예전엔 말이야, 진짜 바쁘게 살았지. 사람들이 나 없으면 안 됐어.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진 않나요? 아니면 이런 말 듣기만 해도 좀 피곤하다는 생각 든 적 있죠?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 과거에 하나쯤은 있었죠. 열심히 일했던 시절, 가족 위해 희생한 시간,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업적이고 누군가에겐 조용하지만 뿌듯한 기억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영광이 지금의 나를 가리고 있을 때예요. 올해로 76세인 최영호 어르신은 예전에 무역회사 이사로 일하셨대요. 해외 출장 다니고 외국어도 술술 잘하시고 그때 직원들한테는 레전드라고 불렸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동네에서 하는 노인회 모임만 나가셔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대요. 내가 그때 일본 가서 어떤 계약을 성사시켰냐면 말이지. 문제는 그 얘기를 매번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한테, 같은 장소에서 그땐 좋았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피하게 되더래요. 나중에야 알게 되셨대요. 자신이 지금 현재의 대화가 아니라 과거의 무대에 계속 서 있었다는 거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랬던 거였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실 누군가에게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더래요. 지금의 자신이 작게 느껴져서 존재감이라는 걸 과거에서 끌고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말이에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에요. 그 시절은 고맙고 소중하지만 지금의 내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린 과거 속에 살 수 없으니까요. 행복한 노후는 과거를 추억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요, 과거 자랑을 끊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진짜 대화가 시작돼요. 내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나누는 대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왕년에는 하는 말을 한 번쯤 마음속에 고이 넣어두고 오늘의 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멋짐은 바로 오늘 작지만 새로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비교와 질투. 저 집은 딸이 매주 내려온다더라. 걔는 나이 들어도 저렇게 활동도 잘하네. 이런 말 무심코 입 밖으로 나올 때 많죠. 특히 명절이나 모임 때 남 얘기 듣고 나면 괜히 마음이 허해지잖아요. 근데요, 이 비교 끝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남의 삶이 좋아 보일수록 내 삶은 괜히 작아지고 점점 자신감도 행복감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올해로 68세인 박민자 어르신은 친구들 중에 가장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 때문인지 손주도 아직 없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대요. 근데 친구들 단톡방에서는 손주 사진, 가족여행 사진, 선물 자랑이 계속 올라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다들 바쁘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문득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싶었죠. 이런 마음 들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주랑 사진 찍은 뒤에는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행 후에 고생한 몸살도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린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고 내 일상 전체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비교는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쟤보다 못해. 라는 생각은 결국 나는 부족해. 라는 결론으로 가요. 그리고 그 결론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래. 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그 대신 내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써. 난 여행은 못 가도 아침마다 집 앞 카페에서 느긋하게 커피 마시는 여유는 있어. 이렇게 바라보면요, 비교가 아닌 자기 삶의 기준이 생겨요. 남과 달라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죠. 비교는 내가 가진 것까지도 하찮게 만들고 질투는 남의 행복까지 이유하게 만들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걸 멈춘다면 내 삶에 작고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침 햇살, 잘 익은 김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쌓여서 행복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나는 왜 저렇지 못하지?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오늘 이걸 했어. 잘했네. 그렇게 나만의 속도로 살아보는 거예요. 다섯째, 건강을 무시하는 생활 습관. 운동이요? 나이가 몇인데 무슨 운동을 해요? 밥 먹고 약 챙겨 먹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말죠. 혹시 이런 말 스스로에게 자주 하진 않으세요? 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인정하죠. 하지만 그걸 핑계 삼아 완전히 놓아버리는 순간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져요. 올해로 70세이신 김남수 어르신은 은퇴 후 이제 푹 쉬자는 생각으로 딱히 운동도 안 하고 TV 보며 하루 종일 앉아만 계셨대요. 매일 끼니는 아침은 귀찮아서 건너뛰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엔 소주 한 병에 라면 한 그릇.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나도 이젠 뭐 먹고 싶은 거나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래요. 곧장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의 당뇨 전 단계, 간 수치도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큰일 나세요.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내가 내 몸을 너무 막 다뤘구나. 나이 들수록 챙겨야 하는 게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챙겨야 하는구나. 건강을 잃는 순간 하고 싶었던 일도 가고 싶었던 곳도 모두 포기 대상이 돼버려요. 언젠가 해야지 했던 것들이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반대로 건강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노후는 다시 가능성의 시간이 돼요. 김남수 어르신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고 라면 끊고 집밥 먹고 주말마다 작은 텃밭 돌보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삶이
재미있어졌다고 말해요. 이 나이에 뭐든 늦다는 말 대신 지금부터라도 하나 바꿔보자는 말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앞으로 10년을, 아니, 노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살아가며 버려야 할 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가장 늦게 버리는 건 나를 괴롭히는 습관들이에요. 행복한 노후는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그 정리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 하나 전해드릴게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이다. 지금이 그 순간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가벼우면서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